안녕하세요, 해고우조입니다. 자,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 오늘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카카오 네이버 두 종목은요 오늘 동일하게 0.6%가량 지금 현재 소폭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중한 때 네이버 같은 경우는요 저가 마이너스 0.6% 내려가기도 했었는데요, 상승 반전해주면서 오후장에는 이렇게 빨갛게 양봉 흐름으로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종목이 우리 오늘 시장 대비해서는 그래도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방어적인 역할을 뭐 잘 해주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두려울 거 없다라고까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자, 오늘 영상을 통해서 자, 추가적으로 우리 카카오, 네이버 또 자신 있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게 있는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특히 이제 언론 플레이들 어떻게 나오는지도 함께 주목해서 볼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추세 흐름부터 좀 먼저 간단히 볼게요. 오늘 시장은요, IT 반도체 대장인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쇼크로 나오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제가 어제 뭐 SK 하이닉스 영상에서도 강조드렸듯이 삼성전자가 이번 실적 악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미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선반영 개념을 우리가 봐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반등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오늘 어쨌든 마이너스 1% 정도 수준에서 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시가 대비해서는 양봉 흐름 나오고 있고요. 기술적 반등 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오늘 어쨌든 IT 반도체 쪽 약세 흐름 보이는 가운데 2차 전지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제약바이오 또 2차 전지 이쪽에서 시장을 이끌면서 우리 국내 시장에서 시총 상위 업종 3인방이죠. IT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지금 바로 남은 우리 2차 전지 쪽하고 제약바이오 쪽이 시장을 그래도 방어하면서 이끌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 가운데서 우리 시장이 지금 주춤주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지금 마이너스 0.37%, 코스닥은 지금 마이너스 0.09%니까 뭐 전일 대비해서 그냥 보합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지금 양대 지수가 세게 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크게 하락도 아니니까 이 상황들, 그러니까 모호한 시장 상황에서는 밑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키 맞추기 하러 밑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물론 뭐 삼성전자가 뭐 SK 하이닉스가 뭐 이들 종목들 많이 빠진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들을 밑바닥이라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카카오 네이버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 보면 이거는 뭐 누가 봐도 그냥 밑바닥이니까 지금 그냥 뭐 발바닥 수준 아닌가 싶어요. 예, 지금 발바닥 수준이니까 지금 이런 종목들이 올라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이들 기업들이 실적이 막 폭망해가지고 뭐 망하에 자빠지는 결국은 뭐 쓰러지는 기업이 아니라면 결국은 발바닥에서 결국은 어느 일정 부분 올라올 거니까 주가가 그래서 이도저도 아닌 시장에서는 방어주 개념인 카카오 네이버 그리고 워낙 밑바닥에 있는 이들 기업들이 강세로 치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자, 다만 이제 이거 가지고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 제가 뭐 주가 강세를 기대하자라고 하기에는 어불성설이겠죠.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어떤 명분들을 좀 말씀드릴 건데, 일단 우리가 앞서서요 요거 먼저 기술적 분석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네이버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는 5위평 12평 추세가 일단 이탈된 상태에서 어저께 이탈됐죠. 이탈된 상태에서 오늘 반등이 좀 나오고 있고요. 아직은 세게 치고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17만원대를 다시 한번 돌파 안착해야 되는 어떤 목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야지 월간 차트에서 양봉 전환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다시 5위평 월간 차트에서 5일 이동평균선 5위평선을 돌파할 수 있다. 요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전달에 9월달에 양봉 마감했기 때문에 이번 달도 양봉 마감해야 된다. 여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렇게 기술적 반등 나온 흐름에서 최소한 그러면 박스라도 쳐주면서 횡보하면서 17만원대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데 우리가 목적을 두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카카오도 뭐 잘 오르고 있죠. 뭐 강세로 막 치고 나가진 않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카카오가 한번 치고 나갈 자리가 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카카오가 지금 이제 때가 왔습니다. 요거 37,350원 요 가격대를 이제 넘어가면서 여기에 저항 구간에 있기 때문에 여기를 좀 뛰어넘으면서 강하게 좀 슈팅이 나오길 기대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자, 카카오도 마찬가지죠. 이 가격대가 넘어가야 월간 차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5개월 선 넘어갈 수 있는 이런 흐름들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간 차트에서 지금 양봉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10월달 반등의 이 두 종목 네카오를 우리가 기대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기술적 분석은 뭐 간단하게 워낙 바닥에서 지금 올라오니까 뭐 더 크게 더 우리가 부각해서 얘기할 건 없어요. 잘 올라가고 있으니까. 자,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언론 플레이들, 그러니까 언폴이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이 기사들이 계속적으로 증권가에서 나오면서 계속 뒷북치죠.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그러면 반등이 나왔다가 그러면 내려올 때 그러면 뭐 실질적으로 그러면 비중 그러니까 매수 또는 매도에 대한 투자 의견은 전혀 안 나오니까 그러면 뭐 그냥 보유 또는 관망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의견들을 낼 수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 주가가 내려올 때는 그럼 매수가 아니라 뭐 관망이라든가 그쵸? 의견을 달리 해야 되는데 뭐 그냥 끝까지 매수 의견입니다. 매수 홀딩 의견이에요. 언제나입니다. 언제나 증권가에서 나오는 이런 의견들은 항상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목표 주가를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때는 목표 주가를 막 상향 조정하기 바쁘고요, 다 떨어져 가지고 바닥에서는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기 바쁩니다. 우리 이미 작년에 이런 것들 다 경험했잖아요. 작년 우리 11월 달 10월 달 이때 다 경험했었어요. 이때 당시에도 목표 주가를 막 줄줄이 하향 조정 나와서 제가 이거 너무 뒷북친다, 이거 너무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거를 지금 팩트 체크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실제로 이들이 얼마나 목표 주가를 이렇게 낮추고 하는지를 한번 볼 건데요.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요걸로 한번 먼저 볼게요. 카카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날짜상으로 보면요, 여기 10월 8일 오늘만 하더라도 여기 키움증권, 다올투자증권에서 컨센서스 변경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10월 7일, 뭐 9월 30일, 8월 9일, 8월 8일 이렇게 쭉쭉쭉 나와 있죠. 쭉 놓고 보면 이렇게 컨센서스를 이제 향후 전망을 좀 조정하는 가격을, 그러니까 목표 주가를 이제 전망치를 이렇게 다운시키는 이 과정들 보면 한꺼번에 많이 쏟아진 때가 8월 8일하고요. 8월 9일이 대대적으로 많죠. 8월 8일, 8월 9일 대대적으로 많잖아요. 여기 보면 미래에셋, 대신증권, 유안타, 뭐 유진, 교보, 신영, 현대차증권, NH증권, 삼성증권, 이건 거의 뭐 미친듯이 이렇게 내용들 다 쏟아냈는데 누가 보면 카카오 네이버가 뭔 일 난 줄 알겠어. 카카오가 이렇게 8월 8일, 8월 9일 날 대대적으로 목표 주가 줄 하향하는 이 컨센서스 변경 내용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예. 그런데 보세요. 다 바이에요, 바이. 네, 매수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여기도 매수, 바이. 그렇죠?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는데 매수는 하래. 앞뒤가 안 맞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 조금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좀 뭔가 좀 개선을 해야 된다. 증권업계가 이런 것들을 개선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여기 네이버로 왔습니다. 네이버 보시면 언제입니까? 얘도
8월 9일, 8월 12일, 8월 9일부터 8월 12일 아주 대대적으로 나옵니다. 여기도 각각 증권사 뭐 삼성증권, NH, 유진, 뭐 NH, 신영증권, 유안타, 미래에셋 등등등 막 줄줄이 또 이렇게 목표 주가 하향 한꺼번에 이제 컨센서스 조정 변경들 이렇게 한꺼번에 나와요. 그러면 8월 9일, 8월 8일, 8월 9일, 8월 12일 얘네들이 대체 뭔 일이 있었냐라고 놓고 보면요. 네이버 한번 보세요. 8월달 뭔 일이 있었나요? 오히려 따지고 보면 바닥 따지는 시기 아니었나? 투자자분들? 오히려 최근 저점은 8월 5일날 최근 저점이에요. 그쵸? 오히려 최근 저점 만들고 나서 대대적으로 오히려 목표 주가 하향 조정 나왔다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네이버 요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 카카오 한번 볼까요? 8월 8일, 8월 9일 뭐 이때인데 뭐 주가는 조금 더 내려앉긴 했어요. 내려앉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다시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약 한 달 사이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요럴 때 8월 8일, 8월 9일 요거 주가 떨굴라고 목표 주가 하향 조정하진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않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한번 보세요. 결국은 이때 8월달, 9월달 이때가 결국은 바닥 잡는 과정이다.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우리 카카오는 일단 단기 바닥은 나왔다고 보고요.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 바닥이 나왔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2평이 돌파된 이후에 빠르게 언더로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안착이 되고 있다고 좀 보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흐름들이 바로 언론 플레이, 그러니까 증권사를 통해서 나온 이런 어떤 컨센서스 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은 뒷북 치는데 결국은 이후에 주가가 많이 오른 경우들이 많더라. 카카오도 그래서 저는 이제는 강하게 오버슈팅, 강하게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실어지면서 강하게 치고 올라가면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너도 나도 카카오 또 다시 매수 들어옵니다. 지금도 싸다 밑바닥에 있다 발바닥이다 라고 해서 저가 매수세 담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물론 이제 저기 뭐 7만원 8만원대 이상에서 물려 계신 분들이 담기는 어렵겠지만 자본금이 생기시면 어쨌든 고액 저기 위에서 많이 물려 계신다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지금은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지금 카카오 네이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카카오 네이버는 담아야 되는 시기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대외 변수. 대외 변수인 중동 전쟁발 이슈가 악재가 돼가지고 만에 하나 다시 한번 카카오가 네이버가 막 쏟아지면서 아래로 꺾여 내려가면 카카오 네이버뿐만 아니라 뭐 삼성전자, 뭐 LG 엔솔 다 필요 없어요. 다 같이 밀려 내려가잖아요. 다 같이 밀려 내려갈 때는 카카오도 역시나 22평 깨질 거고요. 네이버도 역시나 22평 다 깨지고 다 아래로 고개를 다 숙일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 비중을 다시 조절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 비중을 다시 조절했다가 다시 바닥 잡는 상황을 보고 비중을 다시 늘려가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위로 올라가겠다라고 해서 방향을 틀어주고 있는데 매수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강세가 나올 수 있는 시기에 지금 당도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러면 카카오가 지금 상황에서 한번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니까 그것을 좀 기대해보자 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좀 벌어지려면 뭐 어느 한쪽 업종에서 너무 세게 가기보다는 지금처럼 그냥 저냥 뭐 IT 반도체가 못 가면 2차 전지가 좀 가고 2차 전지가 못 가면 뭐 제약바이오가 좀 가고 이런 식으로 퐁당퐁당으로 가주면 카카오는 밑바닥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카카오 네이버는 좀 더 빠르게 치고 올라갈 수 있다. 키 맞추기 장세의 흐름으로 조금 더 치고 올라갈 여지가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네. 지금 뭐 미국 증시도 다소 좀 주춤하면서 흔들거리고 있습니다만 투자자분들이 지금 뭐 너무 우려하거나 걱정할 상황들은 아니고요. 또 오늘 중화권 증시
오늘 중국 증시들 개장했죠. 그러니까 본장이 개장된 거예요. 선물 시장은 계속적으로 열렸지만 국경절로 인해서 중국 긴 휴장이었다가 오늘 본격적으로 다시 개장을 했는데요. 상해 종합 지수 한번 보시면 이렇게 상해 종합 지수 차트가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휴장이었기 때문에 선물 지수 상승한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뒤늦게 반영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흐름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놓고 보면요. 글로벌 시장으로 놓고 보면 아시아 시장에서 일본, 그쵸? 그 다음에 중국, 뭐 예를 들어서 한국 이렇게 보자고요. 예.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건 어떤 제가 기준을 따로 일본을 이렇게 쉽게 세우기 위한 거 아닙니다. 투자자님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도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 시장을 따라가는 추종하는 그 자금들의 비중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차등을 둔 겁니다. 아무래도 일본은 거의 미국 증시를 거의 추종하다시피 뭐 거의 그냥 동조하다시피 하고 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최근 들어서 보면 중국은 완전히 반대로 움직였죠. 완전히 반대로 움직였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중국이 단기적으로 그러면 주가 조정이 나오거나 아니면 횡보하게 되면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수급들이 일본 시장 및 한국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겠느냐, 우리가 요걸 이제 기대하자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단기적으로 지금 한국 시장이 많이 못 가고 눌려 있었던 상황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도 미국도 크게 올라가지 못했던 상황들인데 그 상황에서 어디가 많이 올랐느냐, 결국은 중화권 증시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중국 증시가 많이 올랐단 말이죠, 단기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자. 요즘 항생, 그다음에 홍콩 H 이렇게 보면 뭐 거의 동조돼서 똑같이 움직이는데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이렇게나 많이. 그런데 오늘 이렇게 버젓이 매도 신호가 나오네요. 그쵸? 예, 버젓이 매도 신호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투자자분들이 매매하시면서 이 참고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제가 우리 카카오 네이버에도 빗대서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예, 못 올라갔었던 중국 증시가 저렇게 크게 일시적으로 크게 올라가는 것, 요거 제가 빗대서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우리 카카오 네이버도 저렇게 일시적으로 워낙 많이 눌려져 있었기 때문에 중국처럼 크게 한 번씩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오고 있다. 그래서 주가 강세가 기대가 되고 있으니까 우리 카카오 주주분들 또 네이버 주주분들 파이팅하고 힘내자고요. 아시겠죠? 예,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